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진단 2.0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가 늘상 함께 하시는 우리 전대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으신 최인수 박사님과 함께 오늘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달려볼까요? 달려볼까요? 네, 그러시죠. 얘들아 달려. 달려. 공룡이 좀 작아졌어요, 지난보다.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애들이 이 바카스 젤리를 먹으면 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먹으면 안 되겠네. 네, 뭐 제 건 아니라서. 가뜩이나 난장이 똥자루만 한데 이거 더 작아지면 곤란하죠. 네. 깜짝 놀랐었죠, 지난번에 제가 바카스 젤리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500만 년 전에 공룡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저한테 미리 상의도 안 하시고 그렇게 우리 보통 짜고 좀 그 정도는 짜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그 정도니까 짜고 붙이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제 지난 시간에 중간지원 조직이 좀 관설과 민설의 중간지원 조직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좀 관설이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도 뭐 중간지원 조직 얘기를 좀 마저 하는데 못다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뭐 그런 걸 중심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나눠보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설립 주체 간설이냐 민설이냐 뭐 그다음에 어떤 운영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뭐 컨설팅형, 연합체형, 컨소시엄형, 그룹형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그 정도 얘기했는데 뭐 사실 컨설팅 자문하는 그런 역할과 나머지 연합체형, 컨소시엄형, 그룹형은 사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 비슷한 얘기로 저는 봅니다. 또 어떤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선행연구에서는 뭐 활동 영역에 따라서 뭐 협력형이다, 뭐 옹호형이다, 자원 중경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뭐 종합 지원형이다, 뭐 특화 분야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 저는 이것들 다 묶었을 때 어떤 기능을 그렇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뭐 이런 중간적 기능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뭐 광역형이다, 지역형이다 이렇게 나누는 구분도 있는데 뭐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지금 한참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선행 연구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기능형으로 크게 좀 어떻게 좀 분류를 한번 간단히 좀 재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지원 조직형이 뭐 이런 기능만 한다는 건 아니고 다들 조금씩 기능을 하는데 어디에 조금 더 이렇게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기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 중심의 어떤 기능이 있을 거고, 두 번째 기능은 뭐 인력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역량 강화, 또 당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역량 강화가 교육은 아니지만 아니면은 뭐 주어진 자원들을 연계하거나 자원이라는 게 늘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하거나 혹은 부족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도 있을 거고, 뭐 전문적인 컨설팅 기능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렇죠? 중간지원 조직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정 조직들이 이 중간지원 조직들을 되게 유효하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만들어 왔고 실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간지원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들, 기능이 훨씬 더 많아지고 많아지죠. 많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지원 조직이 만능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기능들 수행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진 않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중간지원 조직의 만능론이다. 정책의 공무원 늘공의 입장에서는 늘공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넘기면 어쩌면 좋고 자신의 일들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저쪽이 져야 되니까 저쪽에 책임을 추궁하고 그렇죠. 책임을 추궁하는 입장으로 바꾸고 그러면 사실 저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행정이 다른 역할들을 또 수행해야 돼.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행정 영역이 해야 되는 새로운 분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분야를 개척해 나면서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행정은 자신들이 기존에 했던 일들이 100이라고 하면 100 중에 50을 중간지원 조직에게 덜어냈으면 나머지 50에 덜어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다른 행정 영역들의 서비스나 행정 수요들을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50% 덜어주고 한 10%만 늘리고 60%만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은
모든 일을 다 해내고 그러면 어려워지죠. 어려우시죠. 진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이 늘어났고. 예. 저는 이제 만능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긴 하는데 그만큼 많은 효율성을 발휘해 왔기 때문에 예. 박사님은 좀 다른 단어 쓰시죠 아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능이라는 거는 뭐 원래 공무원들이 늘공들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례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뭐 제도적인 걸 하든가 무슨 예산을 따온다든가 뭐 이런 자원을 뭐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현장에 또 배분을 하고 뭐 내지는 그런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갖 교육, 학습, 뭐 자원 연계, 네트워킹, 뭐 컨설팅 이 모든 걸 다 하니까 심지어 멘토링이나 뭐 하여튼 별거 다 하니까 만능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능형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만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예. 만 가지 일을 능력을 발휘하는 조직 이렇게 이런 뜻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공 입장에서는 그렇죠. 능력 있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중간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도 사실은 우리도 정책을 연구하지만 정책을 막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을 하고 뭐 해관부에서는 마을 공동체 지역 주민자치를 하고 뭐 농촌 뭐 농림부에서는 농촌공채라고 그러다 보면은 뭐 농림부만 해도 벌써 귀농귀촌센터, 농촌활력센터 무슨 센터들이 막 난립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만능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난립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죠. 예. 그리고 정책이라고 아까 좀 전에 뭐 농림부 얘기하시면서 정책을 다양한 축척적 얘기하는데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렇죠. 정책 사업별로 또 중간 조직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어떤 문제점이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거는 약간 분야만 정책적으로 다르지만 똑같은 일들을 중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존재하고 실제 그놈이 그놈인데 저놈은 이거 하고 이놈은 이거 하고 이거 보는 사람의 서비스 받는 곳이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디를 가야 될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렇겠죠. 아마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직 운영 비용 같은 것이 또 비용 확실히 비용 비효율적이긴 하죠. 비용 효과적이지 않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뭐 내가 무슨 사회적 경제니 무슨 마을 공동체니 뭐 정책 사업 하나도 모르잖아요. 다 똑같은 건데. 난 뭐 내가 받고 싶은 거 받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이 센터 가야 될지 저가 센터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사실 그놈이 그놈인데 다시 말하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물론 뭐 활동가들이나 뭐 이런 중간 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센터 문 닫으면 또 저 센터로 또 점프하면 되니까 뭐 그게 또 한편 좋은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또 너무 자주 바뀌는 이런 그 지역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까 뭐 말씀하셨던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리더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것도 주요한 중간 지원 조직의 이제 기능 중에 하나였지 그쵸?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놈이 그놈이고보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죠.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놈이라 죄송하고요. 제가 죄송하고요. 그게 아까 사람으로 표현을 해서 근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님이 도시재생과예요. 제가 뭐 사회적 경제과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센터를 먼저 만들었어. 그 사람이 도시재생센터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없어. 지역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인데 뭐 데려다 쓴 우리도 경쟁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 같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런 역량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럼 누굴 써야 돼? 어떤 사람 써야 돼? 능력 있고 돈 많이 주는 그러니까 누굴 써야 되냐라고 제한적인데 누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역을 떠나서 뭐 선수들이 계속 전국을 돌면서 중간 지원 조직에 취업을 하는 뭐 결국 외부에서 계속 사람을 수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 그러다 보면 그 인력들도 어느 곳에 몰리는 지역적인 의지가 강하게 있고 그렇죠. 약간 좀 자신의 가치와 또 잘 맞고 지원책들을 좀 많이 주는 뭐 이런 거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된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문제가 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사님 아까 뭐 도시계획과요? 제가 사회적 경제과, 제가 도시재생과에 있으면 어떤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발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데려와야 돼. 결국 주민조직커나 이런 쪽이 핵심이니까. 그러면 데리고 와야 돼. 그럼 먼저 제가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전 박사님 모르게 빨리 가서 데리고 먼저 꼬셔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어떤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의 중복적인 영역들에서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지만 행정 조직 내에서 저쪽 과에서 성과를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성과를 내서 그 윗분에게 좋은 가점들을 받고 실적들을 챙겨서 승진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네. 결국은 저쪽에서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걸 저쪽이 모르게 알아. 저쪽이 아는 건 내가 빨리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협업하지 말고 먼저 실적을 내기 위한 작업을 하자. 공무원끼리 칸막이가 심해지고 네. 지나친 쓸데없는 경쟁이 벌어진다. 뭐 이런. 칸막이 현상들이 강화되겠죠. 예. 근데 제가 만약 활동가나 뭐 제가 중간 지원 조직 종사자라면 저 같으면 사실은 그냥 가만히 서를 꼬신다고 안 넘어가고 얼마나 이 조직이 어떤 직장으로서의 안정성이 있냐 이런 걸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사실은 센터가 정책적인 붐이 일어나서 막 생기고 다 좋은데 그걸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런 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뭐 난립하고 비효율적이 다 좋은데 좀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가야 돼? 박사님이 대답하고 자꾸 저한테 질문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건 안 짰잖아, 이건. 안 짰잖아요. 안 짰으니까 안 제가 짰으니까 뭐 질문할 거리를 먼저 질문하는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아까도 뭐 중복의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거 좀 당황되네. 이거 도시재생과가 이거 칸막이를 치네 이거. 중간 지원조직들이 어쨌든 열악한 측면들도 있고 지자체장들이 변하거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존립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걸리는 측면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 4년마다 4년 정도의 주기로 이 중간 지원 조직의 존립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자체 선거를 하는 지방선거가 있는 이것 따라서 많이 바뀌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지속성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것들의 좀 대안들은 중간 지원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래도 지자체장이 바뀌면 3명 있는 조직에서 싹 3명 조직을 없애는 거하고 30명 있는 조직을 없애는 거는 다른 문제이거든요. 조직의 안정성 그래서 조직의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박사님? 당황되시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박사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모델도 있잖아요, 분명히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사례들 중에 좀 눈에 띄었던 사례들, 예를 들면 뭐 수원 지속가능 발전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전주 도시혁신센터라든가 아니면 또 최근에는 또 많은 다양한 이 통합형 중간 지원 조직, 즉 다시 말하면 통합형이 어떻게 보면 좀 답이다. 그리고 그 전편에서 우리가 박사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좀 민간의 자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공의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뭐 민간의 자본 내지는 공공의 자본의 형태로 뭔가 하나 영속적인 기관 하나 시키는 것. 네. 기금? 그렇죠. 뭐 기금이나 이런 걸로 영속적인 기관화 시키는 건데 저는 뭐 좋습니다. 저는 뭐 사실 관설이냐 민설이냐 이게 그 돈의 소스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건 협치성 자본 아니에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뭔가 재원을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이 중간 지원 기관 내지는 제3섹터형 재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익 활동이나 비영리 활동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사회혁신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단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합형 중간 지원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 네. 이런 사례들이 좀 사실 저는 눈에 띄어서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설명까지는 뭐지만 하여튼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죠. 좋죠. 근데 그 통합형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제 수원시의 지속가능 재단 같은 형태로 해서 다양한 영역에 있는 중간 지원 조직들을 모아내서 이제 하나의 재단화 시켰던 부분들은 저는 뭐 되게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 내에서의 또 서로 상호간의 협력적인 관계들을 해나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경상비나 이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다만 이제 이러한 통합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전국에 있는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수원시는
지금 인구 한 130만 명 정도를 돌파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의 재정 규모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할 수 충분히 있겠지만 가능하다. 뭐. 근데 실질적으로 인구 10만도 안 되는 또는 예. 때에다 5만도 안 되는 그런 군 단위들은 상당히 더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나 뭐 다양한 정책 영역들은 똑같이 존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예.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아니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합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큰 엄브렐러 하에서 뭐 다양한 기능들이 정책적인 필요나 아니면 뭐 민관의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중간 조직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엄브렐러처럼 생겼다 없어졌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동네 학원들 영어 학원들 많잖아요. 토플 시험이 불면 다 토플 학원으로 간판을 바꾸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토익 불면 다 토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탭스가 불면 탭스 다 바꾸는 거지. 네.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아요. 영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영속적인 뭐 이렇게 엄브레라를 만들어서 뭐 도시재생 지원센터 필요하면 만들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또 사회적 경제 필요하면 만들어. 간판 바꿔. 네. 뭐 하여튼 이런 그 안에서 인력들도 충분히 순환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나 뭐 여러 가지 요구들에 의해서 예, 새로운 정책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영역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조직 내에 다양한 팀 단위 정도의 예. 그러한 것이 존재하면 어떤 분야가 없어지면 이쪽 분야들도 뭐 새로운 교육이나 예. 역량 강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영역으로 그렇죠.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측면들이 존재하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소규모화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정책이 없어지면 자율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 기능적 여러 개의 기능들이 있는데 또 사람이 적다 보면 사실은 어느 한두 기능에 그냥 치중하다 끝나잖아요. 뭐 교육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고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자원 연계를 하고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지원센터들의 교집합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뭐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때에 따라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규모가 커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중간 지원 조직도 아까 무슨 재단화 시키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갖고 있는 저는 유효성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뜻 드는 생각이 얼뜻 들어서 다행입니다. 이게 깊이 생각이 있어서 들면 직관적으로 찔리는 게 중요하죠. 예. 이거 역시도 자칫 관료화라기보다는 이렇게 적어되는 모든 기관이 뭐 오래되면 다 집단 이기화 되는 거고 뭐 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최대한 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나 조직 문화적인 측면들도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나 있는 거니까 시민이 감시해야죠. 시민이 군민이 하면 안 될까요? 아 군민 또는 구민 뭐 환영합니다. 시군구 지자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국민이 감시하는 걸로. 국민이 감시하는 걸로 좋습니다. 잘 만들어져서 통합적인 다양하게 난립되고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중복된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조금 더 통합적인 그런 통합형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표현을 우선 하자면 그런 형태로 이제 지속성과 전문성, 협치성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제고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아직 18분 50.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원센터나 뭐 경기도 따복센터나 이런 식의 통합형 중간지원 조직이 몇 년부터 생겨서 그리고 지금 많은 기초지자체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봤던 뭐 충북 뭐 기역군의 뭐 조례 통합지원센터 조례라든가 뭐 아니면 뭐 충남 비군의 뭐 마을 사경 통합센터라든가 기초 단위에서 이렇게 통합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몇 년의 그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패 사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찍었던 뭐 지혜연센터 옛날부터 도봉센터 만들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마을과 사경은 결이 좀 다르지 않냐. 물론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은 다 그게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전문적인 지원 영역에서 보면 분명히 좀 결이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그냥 단지 하나의 엄블레라로 그냥 씌웠다고 해서
화학적인 시너지가 케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물리적인 통합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따복센터도 마을 공동체와 사경을 의욕적으로 합쳤다가 또 찢어지고. 그러니까 통합은 하되 좀 그런 좀 실패의 전철을 도봉센터는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통합센터지만 서울에서 유일한 유일한 2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마을과 사경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들었던 성북센터도 하나 뭐 어찌됐건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하되 어떻게 하면 화학적 케미를 좀 이 센터들 간에 엄브렐러링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거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재단, 저는 그래서 재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센터만 통합센터로 해서 여전히 관설의 형태로 남아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이러면은 물론 개별 센터별로 사업비를 다 지원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재단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자체 재원을 좀 확보를 해놔야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단체장이 그래서 경기도지사 바뀌니까 따복 공동체 지원센 따복 사경 공동체 지원센터가 다시 그냥 마을 만들기 센터와 사경 센터로 또 갈라지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좀 걱정도 좀 되고요. 다양한 재원의 문제는 항상 다양한 고민들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만드는 뭐 재단이나 중간 지원 조직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도 이런 재원의 문제들은 그래서 재정 계획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항상 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걸로. 네, 좋습니다. 정리하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많이 지났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멘트 없는 마무리입니다. 노래 한번 부르시죠. 노래 또 같이 부르지 말고 한번 혼자. 혼자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서 제가 사실은 드럼을 해야 되는데. 그 드럼 좋다. 오늘은 요즘 어떤 곡 연습하세요, 드럼?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 전인권. 전시네.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연습은 하세요?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누가 전자드럼을 협찬해 주시면 마을진들이 협찬해 주시면 제가 드럼으로 연주하는 것을 제가 딱 몇 개월 이후에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드럼 협찬을 기다리면서 중간 지원 조직 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마무리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말씀하셨는데 마무리가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엔 장 PD가 잘못했어요. 후원 계좌를 열어야지. 딱 자막 밑에 후원 계좌 쫙 흘러나가고 인수 형님 전자드럼 마련을 위한 협찬 받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구독 좋아요 빨리 눌러주셔서 조만간 우리 그거 뭐죠 요즘 막 채세 그거 돈 보내는 거 있잖아.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무슨 채시라고 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열고. 그거 열렸을 때 후원 많이 해주시고 협찬 많이 해주시면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드럼과 아울러 데어 포겔팽어라고 하는 데어 포겔팽어 그 성악도 한번 같이 듣는 걸로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연습 많이 해요. 저는 성악 연습 많이 해요. 그건 뭐 전자드럼 필요 없이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만 갖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갖고 가야 될 게 많아요. 그러네. 자 이제 마무리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러게요. 자 지금까지 마을 진담 2.0 지역과 마을 주민자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